네,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파트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게 될 부분은요.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각 정확력, 두 번째 언어 유추력, 세 번째 언어 추리력, 네 번째 판단력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각 파트별로 어떤 문제 유형 나오는지 공부하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지각 정확력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 개 제시된 문자나 숫자나 도형 중에서 같은 거 혹은 없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상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한 번 보고 한 번에 정확하게 풀어야 합니다. 이게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요, 이거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찾는 훈련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부터 보면서 유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문자의 배열에서 왼쪽에 제시된 문자와 일치하는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자,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에 제대로 된 답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싹 봤을 때 전부 다 히읗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게 활이 되겠죠. 받침, 가장 큰 특징이 보이는 받침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문자열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초점을 맞추셔서, 자, 저는 지금 받침에 리을에 초점을 맞춰서, 자, 이렇게 해서 세로로 세 개씩 보시는 편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훈련을 해보시면서요, 자기가 보는 범위, 자기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그럼 세 개씩 이렇게 가리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활자. 자, 첫 번째, 세로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맨 위에 활자 하나 보이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맨 위에 줄에 활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끝까지 했을 때 활이라고 하는, 그죠? 받침 리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 모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찾을 수 없는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기에 나와 있는 게 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겠죠? 자, 보기에 돼 있는 걸 봤더니, 물, 곧, 진, 잡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세 개씩 눈에 익히기 쉬운 단어를 정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간, 록, 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지 말고 보기에 있는 것만 되뇌이면 될 거예요. 물, 곧, 진, 잡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세로, 두 번째 세로에 곧자 있죠? 그럼 빼고 물, 진, 잡 보면 되죠? 자, 세 번째 줄에 집자 있습니다. 아, 잡자, 그죠? 그러면 물과 진만 찾으면 돼요. 자, 네 번째 없고요. 다섯 번째,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하나, 열두 번째 맨 아래 진짜 보이죠? 자, 그럼 딴 거 볼 필요 없이 바로 안 나온 거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제시된 숫자, 문자, 기호와 일치하는 건의 개수 고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자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엔 이 한자가 뭔지 내가 알고 있으면 사실 더 쉬워요. 뭐든지 아는 만큼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부지런할 근이에요.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힘력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로로. 자, 맨 처음에 가운데 줄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맨 아랫줄에 나와 있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번째 그죠? 맨 아랫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봐도 세 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엔 385입니다. 쓱 봤더니 전부 다 3자로 시작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8에 집중을 해서 85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3개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있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에 첫 번째 있고요. 아홉 번째 맨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있고 11번째, 12번째, 자, 맨 마지막에 아래에 있죠? 이렇게 6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한하게 생겼는데 갭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도 먼저 초성인 기억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모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새로 갑니다. 자, 그죠? 첫 번째 줄에는 어이예요. 두 번째 줄 받침 틀렸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여덟, 아홉 번째,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째 이제 맨 위에 하나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다음엔 L자예요. L 같은 경우에는 받침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겠죠. 자, 봤더니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맨 위에 있네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그죠? 11번째 가운데 있고요.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네, 받침에 집중을 했지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엔 W, U, V입니다. 자, 그런 경우 역시 크게 눈 찾으시고 왼쪽부터 봅니다. 자, 첫 번째 줄 없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는 더 없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도 네, 앞에 뒤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15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3자로 시작하니까 15에 초점을 맞춰서 자, 세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줄 가운데 있죠. 여섯 번째 없고요. 일곱 번째 첫 번째 줄에 있고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맨 아래 있네요.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자, 세 개가 끝이죠. 자, 이번에는 솔입니다. 자, 리을 히읗에 그죠? 받침 집중하시고요. 자, 솔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바로 처음에 보이죠? 두 번째, 자, 세 번째 줄 가운데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네, 끝까지 없습니다. 자, 두 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억. 그러면은 자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침에 나와 있는 것도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쌍기역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자음이에요. 자, 그러면 읽어보면서 기억 볼게요. 자연, 과, 인간에 대한 아시아의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자, 혁신 나와 있죠. 받침에 적인, 미의, 영역 에 도전한다. 자, 이렇게 7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사이 간자죠. 그럼 전부 다 문자의 아래만 안에 있는 거. 자, 해일자, 바로 사이 간자 해일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세 번째 줄에 첫 번째도 있고 맨 아래도 두 개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다섯,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맨 위에 있고요. 열 번째, 11번째, 그죠? 두 번째 있죠? 그 다음에 12번째에 맨 처음과 맨 아래 6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없고, 그 다음에 있네요. 그죠? 하나 띄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줄에, 그죠? 맨 아래 부분에 있고요. 마지막 두 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개 확인됐습니다. 자, 하라예요. 그럼 요것도 하라.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죠? 첫 글자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줄 없고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여섯 번째 줄까지 하자로 시작하는 게 없어요. 7번 없고요. 8번째 줄 맨 위에 이제 하나 나오고요. 9번째 줄, 10번째 줄 아래 있고요. 그 외에는 하자로 시작하는 게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 찾았네요. 자, 이번에는 찾을 수 없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히라가나를 조금 알면 쉽겠지만, 자, 몰라도 이 도형처럼 생각하시고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 네, 나, 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자, 네 번째 줄에 네 자가 있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아홉 번째에 자, 네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는 두 개 찾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자,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나자 보이죠? 첫 번째 맨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4번에 누자만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숫자 열들, 그러면 요거는 조금 크게 보셔야 돼요. 세로로 볼 수 없습니다. 가로줄로 읽되 크게. 자, 589, 743, 632, 121이에요. 그럼 요 숫자를 전부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숫자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5761입니다. 자, 보시면 5761인데, 자, 여기서 589로 시작되는 거고요. 자, 7이 사네요. 안 되고요. 자, 쭉 넘어가서 중간쯤 조금 지나자마자 1, 2, 1이 보이죠? 자, 1, 2, 4번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547이고, 네, 그 다음엔 6, 9로 끝났네요. 자, 두 번째 줄 넘어가서요. 자, 역시 5, 7, 8, 9 없고요. 자, 그 다음에 6, 3, 2, 그죠? 두 번째 가운데 6, 3, 2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5랑 7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5, 7, 4, 9, 네, 관계 없죠? 자, 세 번째 줄 봤더니 바로 세 번째 7, 4, 3이 보이네요. 그래서 네,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귤값 급색, 자, 읽기 힘든 글자예요. 그러면은 첫 자음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기역, 그 다음에 쌍기역, 디귿, 쌍시옷입니다. 자, 이것도 세로로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없고요. 두 번째 줄 없고요. 세 번째 없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자, 아홉 번째 맨 첫 번째에 귤이라고 1번 있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자, 두 번째 가운데 꺄이라는 2번 모양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없고요. 자, 맨 뒤에서 두 번째 가운데 색이라는 글자. 그래서 3번 없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네, 알파벳입니다. O, M, B, K, M, A, L, B. 자, 이것도, 그죠? 앞에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자, 보도록 할게요. 가로줄로 봅니다. 자, O, B, M, L입니다. 자, 쭉 봤더니 O, M은 없어요. 첫 번째. 자, 중간에 L, V 있네요. 그죠? 4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O, B, M만 남았죠? 자, M은 B고요. 자, B, K 없고요. 두 번째 줄 갔더니 역시 또 가운데 B, K. 그죠? 보이죠? 자, 넘어가서요. 쭉 봤더니 이제 O와 M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줄로 넘어갔더니 네, 가운데 조금 넘자마자 MA가 보이네요. 그래서 1번 안 나온 거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희한한 글자들 피읍, 쌍시옷, 티읕, 히읗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세로로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 맨 아래에 4번의 햅이라는 글자 보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푯이라는 글자 보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 열 번째 가운데 푯이라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원소기호 같은 것들이에요. GA, SC, NB, CF. 그러면은 첫 글자 알파벳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합니다. 자, 대문자에 GSNC예요. 자, 이것도 세로로 보시면 자, GSNC 없죠. 두 번째도 GSN. 근데 CE네요. 자, GSNC 없고요. 네 번째 줄에 GA 있고요. 그럼 나머지 SNC에 집중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줄에 NB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S와 C에만 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없고, 여덟 번째 없고요. 아홉 번째, 자, 열 번째 맨 아래에 SC 우리 다 찾았네요. 자, 이번엔 도형입니다. 아래 거 먼저 보시면 별 안에 점, 그 다음에 꽃 모양,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까만색, 그 다음에 눈 결정 모양입니다. 자, 이것도 세로로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줄에 없고 두 번째 줄에 바로 눈 결정 모양 4번에 있는 모양 보이죠? 세 번째 줄 없고요. 자, 네 번째 줄에 자, 맨 아래 3번 모양 있네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우리 1번의 별 안에 점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찾았고요. 자, 다음에 숫자입니다. 52, 41, 18, 73. 자, 그러면 5, 4, 1, 7. 자, 여기에 집중을 맞춰서 첫머리에 봅니다. 자, 이거는 16이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줄에 4 보이는데 이제 41 있죠? 찾았습니다. 세 번째, 네, 13이고요. 네 번째, 51이고, 다섯 번째, 네, 71이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맨 아래 73 있죠?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째 처음에 52 보이네요. 네,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자가 나왔는데 흰 백자, 무릅쓸 모자, 절구 구자, 스스로 자자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모양들, 그죠? 절구 구자나 무릅쓸 모자 같은 거는 쓱 보면은, 그죠? 특이한 모양 같은 거 분명히 보이고요. 흰 백자나 스스로 자자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세로로 갑니다. 첫머리에 우리 무릅쓸 모자 2번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 10번째 맨 아래 희한하게 생긴 거 먼저 나왔죠. 절구 구자. 자, 11, 12번째 맨 아래 흰 백자가 여기서 나왔네요. 뒤에 볼 필요 없이 네 번째 스스로 자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양쪽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A에는이지만 B에는 없는 거 골라라.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서 지워나가면 되겠죠? 자, 기준은 A입니다. 자, GT 봤더니 오른쪽에 없어요. 동그라미 하시고. EB 봤더니 없죠? GX 봤더니 이제 B 맨 아래 있네요. 자,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VC도 없으니까 동그라미, DO도 없고요. OH도 없고요. 자, ST는 있죠.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HJ, 그죠? 첫 번째, 그죠? 있고요. PB 맨 처음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워질 수 없는 5개.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씨 나온 거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네모 안에 자 없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모양 이런 거 네, B에도 세 번째 줄에 맨 첫 번째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무한대 표시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욕탕 표시 있고요. 해 있고요. 자, 스페이드 없네요. 그 다음에 빗금 있고요. 마지막 방사선 원소 같이 생긴 거 4개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A, B를 비교해서 일치하는 것의 개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지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은 역시 A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BMI 그죠? 오른쪽에 없죠. 그 다음에 SGE 자, 맨 아래 있습니다. 하나 찾았고요. GIL 없습니다. 여기는 QIL이에요. 그 다음에 A에 다시 CNS 똑같은 자리에 있죠. WIO 없고요. VJK 없고 자, TUY 맨 첫 줄에 있네요. B에. 그 다음에 VXQ 자, 가운데 줄에 이렇게 4개 찾았습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 그죠? 해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해안 자, 뒤에 글자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없고요. 해미 없고요. 해서 자, B에 처음에 있죠? 해파도 역시 B에 마지막에 있고요. 해물 없고 해지 없고요. 해주, 해설, 해동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쉬워요. 쉽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언어 유추력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제시된 단어의 상관관계를 파악을 하셔서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들 앞뒤 똑같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확하게 빠르게 한번 예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된 단어를 보고 유사한 관계가 되도록 A, B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사과 그리고 2개를 골라야 돼요. 하나는 뒤에고 하나는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사과를 물건에 연결시킬 수는 없죠. 그럼 사과를 과일에 연결시키면 포함 관계가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이 커야 돼요. 동물에 포함될 수 있는 B에 들어가는 거 거북이 이렇게 2, 3번 2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도요. 농민과 경작자 이런 건 쉽죠.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사의 하는 일, 교육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사한 관계가 되도록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이 있는데요. 아래 봤더니 학이 나와요. 자, 닭과 학이 나왔으면은 우리 군계일학이라는 한자성어 나올 수 있겠죠. 자, 송곳 있습니다. 그럼 송곳과 관련된 한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낭중지추죠. 주머니 안에 송곳.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재능이 드러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머니가 있나 봤더니 역시 3번에 있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가 닭 아침을 부르잖아요. 해서 아침을 체크를 하려고 딱 봤더니 뒤에는 네, 송곳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송곳을 부르는 무언가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류가 된다면 오른쪽이 큰 범위가 나와야 하는데 송곳을 포함할 수 있는 거 네, 애매합니다. 송곳이 포함되는 거 그죠? 없겠죠. 그 다음에 달걀도 닭이 낳는 거 하지만 무엇이 송곳을 낳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수주대토 한자성어 또 나왔네요. 자, 요거는 토끼 토자 보이시죠? 그루터기 주자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해요. 자, 각주국엄 역시 색일각자의 배 주자예요. 배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찾으러 와야지 하고 여기다 새겨놓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모습. 그래서 둘 다 어리석다라는 유의적인 유의의미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감탄고토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마이동풍은 말귀의 동풍. 그죠?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조령목에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바꿉니다. 그죠?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거. 주마간사는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휙휙 휘쳐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않는 거겠죠? 자, 다음에 B를 보시면 우공이산. 자, 어리석다 하더라도 네,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끈기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닭이망양은요. 이 양이 나오는 것들은요. 학문의 길을 뜻합니다. 양이 막 이리저리 다녀요. 그래서 모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문의 길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닭이망양입니다. 자, 한출천배 땀 한자예요. 땀이 나와서 등에 벨 정도로 창피한 이런 상황이겠죠. 우이독경, 자, 소기의 경일기 우리 같은 거 마이동풍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엔 맨손과 글마루가 나왔습니다. 자, 맨손,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빈털터리가 된다면 비유적인 거죠. 자, 근데 글마루는 그 본문의 내용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들어갈 만한 게 없어요. 자, 매난이 바로 맨손의 유의어 되겠습니다. 순 우리말이죠. 자, 그래서 유의어, 매난이와 본문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물이 나오고 자, 원숭이가 나왔습니다. 자, 물과 알코올 별 관계 없고요. 물과 산소 이거는 포함 관계죠. 근데 원숭이를 포함한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기름, 물과 기름은 서로 상극이죠. 자, 원숭이와 상극인 동물을 찾아봤더니 바로 개. 우리 한자성어에도 견원지간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언어가 나왔습니다. 자, 문학, 문화, 소시르, 프랑스어 나왔는데, 자, 문학을 언어로 만들죠. 자, 그래서 무엇을 파스타로 만드냐? 자, 이거는 애매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프랑스어를 넣어봤더니 포함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음식에 포함되는 파스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무겁다, 서술어가 나왔으면 이 서술어가 가능한 뭐 주어나 목적어를 고르시면 돼요. 자, 이 무겁다는 분위기가 무겁다 정도밖에 안 되겠죠? 자, 인심이 후하다 들어갈 수 있는 주어 2번,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아몬드와 마그네슘 포함된 영양소입니다. 그러면 A, B 찾아볼게요. 자, 견과류에 포함되어 있는 거, 자, 영양소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양소 중에 무엇인가가 들어가야 돼요. 자, 호두도 마찬가지고, 자, 우유의 대표적인 영양소 칼슘이겠죠? 그래서 3번,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피아노 나왔습니다. 자, 악기가 된다면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 안에 포함되는 거는 B에 나와 있지 않고요. 자, 악보, 피아노는 악보를 보고 무엇을 지구를 본다 할 수 없죠. 자, 연주, 피아노로는 연주를 하고 B로 지구를 한다. 불가능하고요. 피아노 안에 건반이 구성 요소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구성 요소겠네요. 자, 다음에 물고기 봤더니 물에 산다. 근데 백로라고 하는 이 백로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 절기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될 수 없고요. A에 자, 어류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물고기는 어류에 포함되고 백로는 절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등대 보입니다. 등대. 자, 바다에 있고요. 근데 바다와 연결되는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등대는 누구를 위한 신호죠? 배를 위한 신호죠? 자동차가 보기 위한 것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1번. 자, 주간지예요. 자, 봤더니 주간지. 자, 간행물에 가장 들어갈 수 있겠네요. 포함 관계 되겠습니다. 그럼 채소에 포함되는 배추가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가죽과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 그럼 무슨 속담이 떠오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역시 호랑이와 이름이 있습니다. 자, 비행기 볼게요. 자, 비행기 보통 하늘이나 공항 정도가 되겠는데, 자, 비행기가 하늘에 있다면 무엇이 항구에 있냐? 배가 항구에 있다.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A에 나와야 한다면 바다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배가 나오고 오른쪽에 항구가 나와야 되는데 비행기와 하늘의 관계는 배와 바다의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비행기는 공항에, 그 다음에 배는 항구에 정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행이 나왔습니다. 자, 힘든 일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자, 가시밭길 유의관계겠죠? 자, 사투리 봤더니 다른 말로 우리 방언이라고 하는 거 4번에 바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년, 우리 방년이라는 건 꽃다운 나이, 바로 20세 전후에 가장 예쁠 나이예요. 자, 그거 비슷한 거 봤더니 묘령이라는 표현.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거 우리 억설, 억측이죠? 자, 억지로 얘기하는 4번의 궤변이라는 유의관계 보입니다. 자, 침소봉대 한자성어 고르래요. 침소, 바늘 침자죠. 작은 바늘 보고 봉대, 큰 봉이라고 허황되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허황되게 이야기하는 거 2번에 과장 보이네요. 그럼 소문과 관련된 한자성어 골라봤더니 가다망설, 길거리입니다.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이라는 뜻이겠죠. 자, 나머지 보시면 사고무친, 나를 도와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요. 견마지로, 개와 말의 노고라고 자기의 노력, 노고를 낮춰 얘기하는 거고요. 금과 옥조, 금이나 옥같이 귀중한 법과 제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섬유와 실크 포함 관계 되겠네요. 섬유 안에 실크가 있어야 되죠. 자, 왼쪽에 큰 거, 오른쪽에 작은 부분입니다. 수도와 도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자, 뉴질랜드 봤더니 관련된 게 오세아니아 대륙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아시아 대륙에 바로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88이 나왔습니다. 자, 의태어, 88이라는 의태어가 어울리는 단어 봤더니 물이 팔팔 끓고요. 꼬리의 의태어, 살랑살랑 흔들죠. 그래서 같은 의태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약, 검소한 거예요. 자, 근데 B를 봤더니 검소의, 이렇게 반의관계로 한다면 산재, 흩어질 산자입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 있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반의관계는 아니고요. 자, 비슷한 거 반대말, 자, 반대말 낭비가 있죠. 자, 낭비를 봤더니 네, 검약과 낭비. 그러면 산재, 흩어지는 것과 반의관계, 밀집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염분 보겠습니다. 염분 봤더니 짜다, 이거는 맛인데 오른쪽엔 코끼리가 네, 서술어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나트륨은 네, 뭐 그 성분 중에 하나죠. 자, 바닷물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염분은 바닷물에 포함된 거고요. 그럼 코끼리를 구성하는 게 왼쪽에 와야 되겠죠? 자, 대표적인 바로 코가 되겠네요. 자, 칼과 절단 용도가 나왔고요. 그럼 용도 살펴볼게요. 냉장고의 용도 없고요. 가위의 용도 없고요. 코트의 용도가 방한이라고 보이네요. 자, 나일론과 석유. 나일론은요, 석유로 만드는 섬입니다. 그래서 원료가 오른쪽에 와야 돼요. 자, 된장, 콩 전부 다 없고요. 페니실린이 푸른 곰팡이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왼쪽에 그런 성분이 B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은하수 나왔습니다. 자, 은하수 봤더니 뭐 별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B에 마땅히 들어갈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미리네, 우리말이죠. 은하수의 순 우리말. 자, 벗의 그럼 한자어를 찾아봤더니 친구라는 게 1번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엌과 집이 오른쪽에 보여요. 집의 한 구성 성분이죠. 그러면 모니터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컴퓨터 들어가면 되겠고요. 예산과 결산, 미리 내가 산출을 하냐, 끝났냐, 반의관계예요. 근해, 가까운 바다죠. 그럼 먼 바다, 원양 보입니다. 자, 손과 노동력, 우리 이 손이라고 하는 다의어 개념입니다. 이 손이라는, 핸드라는 이 신체 부위에서 파생돼서 노동력이라는 의미가 오는 거죠. 자, 그럼 길의 주변 의미, 파생된 의미를 봤더니 2번 같은 경우는 중심 의미고요. 3번이 네, 방향을 이야기하는 주변 의미 되겠네요. 자, 풍얼, 개, 우리 속담 나와야 되겠죠? 개도 3년이면 풍얼을 읊는다는 거. 자, 맹인과 관련된 속담 뭐가 있을까요? 맹인 코끼리 만지듯 하다. 자기가 본 거, 만진 것만 가지고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 보일 수 있겠네요. 자, 러시아의 사라판. 자, 요거는 러시아 민속 의상입니다. 자, 베트남의 민속 의상, 아오자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하나하나 쌍 찾아가면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우리 언어 추리력 부분입니다. 자, 먼저 언어 추리력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이거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이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 명제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건데요. 자, 명제는 P이면 Q이다 꼴로 나타내요. 이 명제가 거꾸로 Q이면 P다 이렇게 나오는 걸 역이라고 하고요. 부정을 붙여주는 거를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우의 관계는 순서도 바꿔주시고 부정도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중요하냐? 명제가 참일 경우에는 무조건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역과 이해관계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글로 된 명제가 나온 경우에는요, 이 명제를 보고 우리가 대우 명제까지 찾아서 생각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바로 3단 논법에 따라서인데요. 자, 3단 논법도 보시면 A이면 B다. B면 C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A면 C다 라고 이렇게 꼬리 물기를 통해서 올 수가 있는 거죠. 꼭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와도 꼬리만 물리면 같은 한 방향으로만입니다. 네, 요 결론이 성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다음 제시된 예문을 읽고 참, 거짓, 알 수 없음. 자,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예문에 4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 4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우 명제를 가지고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우리 예문을 보는 순간 이 대우 명제를 같이 써주세요. 꽃을 든 사람은 이 회사 직원이다. 아니면 꽃을 들지 않았다. 여기 대우죠. 이 회사 직원은 유머 감각이 없다. 유머 감각이 있으면 이 회사 직원 아니다.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애인이 없다. 그러면 애인이 있으면 유머 감각 있다고요.
유나는 애인이 있다. 애인이 없으면 유나 아니다. 자, 요렇게 대우명제, 그럼 우린 8개의 명제로 확장을 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직원이 아니면, 그죠? 그럼 이 회사 직원이 아니면으로 시작하는 거. 꽃을 들고 있지 않다. 그죠? 대우명제, 그러니까 참입니다.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애인이 없다. 자, 그럼 꽃을 든 사람 첫 번째 예문에 있죠. 꽃을 든 사람은 이 회사 직원이고요. 이 회사 직원은 두 번째 바로 유머 감각이 없고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세 번째 애인이 없다. 요거는 원래 있는 명제 꼬리를 물고 나가서 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나입니다. 유나부터 시작을 하면, 자, 유나는 애인이 있다로 시작을 하죠. 자, 유나는 애인이 있고요. 애인이 있으면 여기 있네요. 유머 감각이 있고요. 유머 감각이 있으면 이 회사를 다니지 않고 이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꽃을 들고 있지 않다. 자, 근데 유나가 꽃을 들고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거짓 명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꽃까지 가지 않아요. 꼬리를 물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알 수 없음이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명제가 나왔고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좀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도록 할게요. 일렬로 위치한 A부터 E 회사는 로고색이 빨강, 파랑, 보라, 검정, 노랑 중 하나이고 음료를 하나씩 생산하며 수출 대상국이 한 국가씩 있다. 5개의 회사 모두 이렇게 다르고요. 회사가 수출하는 음료 요렇게고요. 나라도 요렇게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전체 5개씩 다 나눠져 있고요. 나머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아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생수를 생산하는 회사는 정가운데 위치하며, 자, 그대로 합니다. 셋, 넷, 5개죠. A부터 E까지. 그러면 생수를 생산하는 애는 정가운데 위치하고요. D 회사는 중국과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에 C 회사는 5개 회사 중 가장 왼쪽, 자, 여기죠. 보라색 로고 회사 옆에 위치한다. 그러면 보라색 색깔은 여기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 로고 회사는 커피를 생산하고 그 회사는 파란색 로고 회사 왼쪽에 붙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쓰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빨간색은 커피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로고의 왼쪽에 붙어 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 봤더니 A 회사 로고는 빨간색이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3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바로 요 자리밖에 없죠. 자, 그러면 커피, A, 빨강,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랑,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해결했고요. 자, 이 회사의 로고는 노란색이다. 자, 노란색이 들어갈 경우 여기밖에 여기도 있네요. 그죠? 이게 파란색이 아니니까. 자, 이 회사의 로고는 노란색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우선 이 회사가 아니니까 노란색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로고는 노란색이다. 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 여기 검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C 회사는 검정. 자, 그럼 색깔 우리 다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색 로고의 회사는 싱가포르로 수출하며, 자, 검정색은 싱가포르 수출하고요. 녹차를 생산하는 회사 옆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얘가 녹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는 주스를 생산하는 회사 오른쪽에 붙어 있다. 그러면 주스 옆에 태국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주스 옆에 태국이나 주스 옆에 태국이나 여기는 될 수 없으니까 주스 옆에 태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 둘, 셋, 넷, 5번째 동그라미에 D 회사 수출국은 중국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D와 중국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기는 B가 될 수 있겠고, 자, 나머지 하나 뭐 있죠? 커피, 이온 음료, 그죠? 여기는 이온 음료가 되겠고, 여기는 일본과 대만 중에, 그죠? 여기가 대만이면 여기가 일본. 요거는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다 채웠습니다. 채울 수 있는 데까지.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D 회사는 파란색 로고이며 대만의 이온 음료? 아니죠. 중국이니까 거짓 2번이고요.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 보라색 태국의 녹차를 내수출하는 거 맞고요. 1번. 수출 대상이 중국인 회사와 일본인 회사는 서로 붙어 있다. 자, 중국인 회사는 얘인데 일본이 대만과 어딘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경우 알 수 없음. 3번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글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먼저 4, 5, 6번의 문제를 보시고 내용 일치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보도록 볼게요. 결절 내부에 있는 유동체는 결절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부의 유동체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자, 5번째는 X는 결절 각 부위에 존재한다. 물질 X 나오면 5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 6번에 수용체 반응의 차별화로 인해 포유류 외부 구조는 비대칭으로 분포한다. 포유류의 외부 구조 비대칭, 뭐 요 정도 키워드 생각을 하시고, 요 키워드 체크를 해두신 다음에 읽다가 요게 나오면 바로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예문이요. 포유류 내부의 비대칭 구조는 포유류의 초기 발달 과정 중에 형성되고, 이러한 형성은 수정란이 분열하여 나타난 배로부터 시작된다. 배의 중앙 부위에는 평평한 면에 움푹 파인 구멍과 같은 형태의 결절이라는 특별한 구조가 형성된다. 결절은 좌측 부위, 중앙 부위, 우측 부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절의 각 부위는 세포로 되어 있고, 특히 중앙 부위 세포는 선모를 가지고 있다. 물질 X는 선모를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로 선모의 운동에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물질 X 여기 나왔습니다. 선모에 있대요. 선모는 어디만 있대요? 중앙 부분에만 있답니다. 그런데 좌측, 우측, 중앙 중에 중앙에만 있는 선모에 있는 게 X죠. 그러니까 5번은 뭐예요? 결절의 각 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만 있다. 틀린 거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 또 다음 달랑 넘어갈게요. 포유류 내부 기관의 비대칭성은 비대칭 결정 물질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초기 발달 과정 중 비대칭 결정 물질의 배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포유류 내부 기관은 모두 몸 정중앙에 위치한다. 결절의 우측 부위에 있는 세포만 비대칭 결정 부위를 만들어 분비한다. 또한 결절의 좌측, 우측 부위에 있는 세포 모두 비대칭 결정 물질과 결합하여 수용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물질 X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결절에 있는 선모가 운동하기 시작한다. 선모의 운동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절 내부에 있는 유동체가 한쪽 방향. 자, 방향 얘기 이제부터 좀 잘 봐야 됩니다. 이때 비대칭 결정 물질은 유동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결절의 우측 부위에 있는 세포로부터 분비된 비대칭 결정 물질이 좌측 부위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한다. 그럼 우측 부위에 있는 것이 좌측 부위로 이동을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순서 4번에 나온 좌측에서 우측 얘기는 거꾸로 나왔네요. 틀린 거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비대칭 결정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수용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 부위에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수용체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수용체 반응의 차별화가 내부기관 분포의 비대칭, 자, 수용체 내부기관의 비대칭 얘기 마지막에 있네요. 그런데 외부기관의 비대칭 이야기가 6번에 나온 거죠? 외부기관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내부기관만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혹은 나오지 않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음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손 써야 되는 문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I사의 신입사원 A부터 E는 마케팅, 인사, 홍보, 재무, 물류팀 중에 한 곳에 배치되고요. 신입사원은 각각 다른 팀 1층에서 5층 중에 한 층에 하나씩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5층 만들어 놓을게요. 홍보팀은 홀수층, 물류팀과 홍보팀 사이에 한 개의 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1, 3, 5층 중에 하나인데 1, 3, 5층이 뭐가 됐든지 간에 둘 사이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물류팀 역시 홀수층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홍보와 물류는 홀수층에 있고요. 인사팀은 재무팀과 인접하지 않으며 재무팀은 맨 위층에 있다. 자, 재무팀 맨 위층에 있고요. 인사팀은 인사팀과 재무팀은 인접하지 않으니까, 자, 인사팀은 요 3층 이하로 와야 돼요. 4층은 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팀은 물류팀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홀수층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두 번째 동그라미에 따라 물류와 홍보예요. 그러면 인사팀은 여기 나와 있는 2층밖에, 짝수밖에 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사팀은 물류팀보다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순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인사팀은 물류팀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1, 3 중에 물류가 여기 와야 되고, 나머지 홀수층에 있는 홍보, 그 다음에 하나 남은 마케팅,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D는 홍보팀이고, D는 홍보팀, B는 홀수층에서 근무하게 된다. 자, B는 홀수층이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B보다 아래층에 근무하게 되며 A와 B가 근무하는 층 사이엔 한 명의 신입사원이 있다. 자, 이렇게 되려면 A, 누구, B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A, 누구, B. 그럼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것도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A 누구 B.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A와 B가 올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두 개로 나눠 볼게요. B 누구 A 이렇게 되든지 B 누구 A 그죠? 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가 홀수층에서 근무하게 된 거군요. 그죠? 자, 그러면 2가 홀수층에서 근무하게 되는 거는 2는 5층이나 뭐 3층 이 정도가 되어야겠죠. 근데 2가 이렇게 되는 경우엔 홀수층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2가 홀수층에서 근무하게 되려면은 3층이나 5층이 돼야 되는데 불가하고요. 2가 홀수층이 되려면은 여기서는 2 혹은 C, C 혹은 E 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팀은 홍보팀보다 아래에 있다. 그죠? 이건 당연한 건 홍보팀이 맨 아래에 있으니까 물류팀은 위에 있죠. 그럼 이건 분명한 거짓입니다. 2번 고르시면 되고요. 2는 물류팀에서 하게 된다. 여기 일 수도 있고 재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알 수 없음이 돼야 되겠죠. 3번. A는 인사팀 직원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인사팀 직원이다. 이거는 참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각 문제를 읽고요. 참이면 1, 2, 3 이렇게 고르라는 겁니다. A, B, C, D, E는 등산, 조깅, 수영, 농구 사이클 중 한 가지를 즐기며 공포, 액션, 코미디 영화 장르 하나를 좋아한다. 단 즐기는 운동은 서로 중복되지 않고 영화 장르마다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 이상이다. 스포츠는 각각 다 다르고요. 영화 장르는 겹칠 수 있습니다. 조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액션을 좋아한다. 자, 그러면 우리 A, B, C, D, E를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B, C, D, E. 자, 이렇게 합니다. 조깅과 액션은 묶어 있어야 돼요. 조깅과 액션 묶여 있어야 하고요.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2명이며 E는 액션을 좋아한다. 그러면 E는 액션. 그 다음에 등산과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같으며 A는 등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A는 등산. 그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과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같답니다. 자, 그리고요. 공포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등산을 싫어한다 라고 했습니다. 공포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등산을 싫어한다. 자, 요거 대우명제로 바꾸면 등산을 좋아하면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 그죠? 우리 대우명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등산을 좋아하는 얘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등산과 수영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장르가 같다고 그랬죠? 등산이 공포니까 수영도 공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코미디 영화와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수영 좋아하지 않고요. 공포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등산과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장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등산과 수영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C 아니면은 D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네는 그저 수영이 될 수 없고 얘는 공포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럼 C와 D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한번 써볼까요? 수영과 공포가 이렇게 될 수 있고 공포와 수영 우선 가능한 것만 써보시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알 수 있는 게 B에 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생각을 해봤더니 나머지 공포 2명에다가 우리 액션 좋아하는 사람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코미디, 그죠? 코미디는 누가 좋아할 수밖에 없냐? 나머지 농구나 사이클이 코미디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액션들, 공포들, 코미디 하나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그럼 이 중에 공포도 올 수 없고 공포도 올 수 없고 수영도 올 수 없고 얘가 올 수 있는 거는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공포 잘못 썼네요. 그죠?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코미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코미디도 올 수 없고 수영도 올 수 없으니까 B에 올 수 있는 건 조깅과 액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액션과 조깅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한 가지 좋아하는데 그러면 뭐 나머지 올 수 있는 게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요? 조깅과 액션 끝났고요. 공포 수영은 CD가 올 수 있고 코미디와 농구 아니면 사이클 그러면 얘네가 코미디나 농구 사이클 코미디나 농구
사이클, 그죠? 둘 중에 하나고요. 액션이라고 하는 건 농구 사이클 중에 하나 걸러내고 그 나머지가 농구 사이클, 뭐 요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네, 확실하지 않은 게 꽤 많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볼게요.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그죠?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1번. 만약에 2가 사이클을 즐긴다면, 자, 2가 사이클을 즐긴다면 여기는 농구밖에 될 수 없겠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코미디를 좋아한다. 그죠? 코미디와 농구가 같이 연결돼야 되니까요. 참. D와 A는 같은 장르를 좋아한다. 자, D가 공포일 수도 있고 코미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엔 알 수 없음. 3번에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갑을병정 서로 다른 종류의 책을 한 권씩 샀다. 소설책을 산 사람은 만화책을 산 사람과 같은 성별이다. 시집을 산 사람은 수험서를 산 사람과 같은 성별이 아니다. 갑과 정은 같은 성별이 아니고요. 갑은 소설책을 샀다. 자, 이번에는 갑을병정입니다. 갑을병정. 그러면요, 어차피 남자 아니면 여잔데 여기는 남자다, 여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별이 같다, 틀리다 문제예요. 자, 그런 경우에 그냥 한 명을 이렇게 정해 놓을게요. 우선 갑이 소설책을 샀다라고 하니까 얘를 그냥 여자라고 가정을 해 놓읍시다. 어차피 둘 중 하나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 소설책 산 사람은 만화책을 산 사람과 같은 성별이다. 자, 그러면 만화가 누군진 모르겠으나 만화는 여자라는 거고요. 갑과 정은 같은 성별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갑과 정은 얘는 남이 될 테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중에 그죠? 만화나 여자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집을 산 사람과 수험서를 산 사람은 같은 성별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소설이고 한 명은 만화의 여자고 한 명은 시집이나 수험서인데 그죠?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시집과 수험서가. 자, 그러면 이 정도 한번 볼게요. 남자 여자는 각각 2명씩이다? 아니죠. 여자 3명에 남자 하나. 혹은 이거를 남자로 줬을 땐 남자 3에 여자 하나. 비율이 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2명씩 틀렸다가 되겠고요. 을과 병 중에 만화책을 산 사람이 있다. 자, 왜 그럽니까? 소설책 산 사람은 만화책과 자, 그러면 얘네는 같아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는 여라고 하고요. 이 중에 만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집과 수험서가 그죠? 시집과 수험서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얘는 만화가 병도 될 수 있고요. 자, 이럴 경우에 을과 병 중에 만화책을 산 사람이 있다. 그래야 되겠죠? 만화책은 이 둘 중에 여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시집을 산 사람은 정의다. 자, 시집과 수험서 이 둘 중에는 누가 됐는지 정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엔 글이네요. 그러면 우리 꼬리물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 첫 번째 명제에 있죠. 어디다 써야 될까요? 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야구를 좋아한다죠? 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봤더니 네 번째에 농구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건 참이고요. 자,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 자,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세 번째 있죠. 자,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보면은 야구 좋아한다고 그랬고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자, 농구 좋아한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축구와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축구는 좋아하지 않지만 농구는 좋아하죠. 그러니까 틀린 명제 2번이 되겠고요. 자,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1번의 첫 번째 명제 대우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다 라고 돼야 되겠죠? 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봤더니 세 번째 명제, 그러니까 뒷부분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거꾸로. 축구를 좋아하면은 배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배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 두 번째 명제의 대우입니다. 농구를 좋아한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명백한 거짓이 되겠죠. 자, 다음에 A, B, C, D, E는 올해 아이의 신입사원으로 취직하였다. 5명 중 2명은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요. 5명 중 2명은 사무직인 경영과 행정부서에 근무하고 나머지 3명은 제조직인 생산개발 물류에 근무를 한다. 사무직은 건물의 1, 2층을 자, 1층, 2층 여기가 사무직이고요. 사무직이 2명이라고 그랬죠. 2명. 그 다음에 3, 4층인 제조직.
제조 3명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4개 층 중에 같은 층에 근무한 사람은 2명뿐. 그러니까 여기 그죠? 같은 층에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E는요. A의 한 층 위에서 근무하고 C와 같은 층에서 근무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E와 C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A와 E와 C는 될 수 없어요. 여기 2명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확인을 해보면 A의 E와 C 아니면 A의 E와 C 이렇게 하면은 3명이 딱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에 A의 E와 C라고 하면은 나머지에는 B와 D, D와 B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은 요 경우에는 B와 D, D와 B 그죠?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봤더니 C와 E는 제조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C와 E는 그죠? 얘네는 무조건 제조직이네요. 그 다음에 B는 A의 위층에서 근무한다. B가 A의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요. B는 A의 위층. 이거는 불가죠. 그죠? A의 위층에서 한다. 아, 여기가 있네요. 그죠? B가 A의 위층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알 수 없음이고요. 자, 다음에 B가 생산부서에서 근무한다면, 자, B가 생산부서라면은 제조직이에요. 그러면 B가 요거밖에 될 수 없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D는 1층에서 근무한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글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각의 문제를 먼저 키워드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2번에 외향적 특성보다 유전적 특성이 미생물의 종을 더욱 명확히 구분해준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더 큽니다. 두 번째, 미생물의 유전거리를 알면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하게 예측. 그 다음에 생리적 특징은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배양 환경에 대한 거네요. 자, 그럼 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그러면 어떻게 배양되는지 변할 수 있다는 건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24번엔 틀렸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미생물 종 구분에는 주로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에는 외향적 특성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유전적 특성이 낮기 때문에 요즘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특정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미생물 간의 유전적 관계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전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종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 23번 우리 볼 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지 정확하게 예측한다라는 얘기는 그저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알 수 없음 3번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25번부터 문제 먼저 볼게요. 바라던 것이 실현되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 머피의 법칙이라 한다. 머피의 법칙의 정의 나왔고요. 미국 공군대위인 머피에 의해 명명되었다. 그러면 이 머피의 공군대위 머피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줄 가운데 내가 선택한 줄만 줄어드는 속도가 느린 것은 우연이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머핀의 공군대위는 전극봉으로 가속된 신체가 갑자기 정지될 때 상태를 측정하는 극감속 실험을 진행했으나 모든 실험에서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어느 기술자의 작은 실수로 인해 전극봉의 배선이 바르게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머핀은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불러온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방법을 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유래된 머피의 법칙이란 자, 그러니까 얘가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26번에 명명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는 알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 안 좋은 쪽으로만 진행될 때 의미하게 되었다. 바로 머피의 법칙의 정의니까 25번에는 네, 참 맞는 얘기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마트에 10개의 계산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계산대 속도만 느려지는 것이 머피의 법칙이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10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0분의 9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서지 않은 줄이 빨리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마지막에 우연의 일치라고 그랬죠?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거짓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명제 문제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옆에다가 대우 명제를 써놓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국어 선생님 듣는 학생은 A 선생님 수업을 좋아한다. A 안 좋아하면 국어 안 듣고요. B 선생님 수업 좋아하는 학생은 과학 수업을 듣지 않는다. 과학 수업을 들으면 B 수업 좋아하지 않고요.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국어도 듣는다. 국어 안 들으면 영어도 듣지 않고요. B 선생님 수업 좋아하지 않으면 A도 좋아하지 않는다. 거꾸로 A 좋아하면 B도 좋아한다. 자,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자, 첫 번째 명제 있죠? A 선생님 수업을 좋아하고요. A 선생님 수업 좋아하면 B 선생님도 좋아하고 B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은 과학 수업을 듣지 않는다까지는 두 번째 명제 나왔는데 과학 수업에서 영어 수업으로 날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알 수 없어요. 넘어가고요. 이번에 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은 자, B 수업 듣지 않죠. 자, B 수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맨 마지막에 있네요. A 선생님 수업도 좋아하지 않고 A 선생님 수업 좋아하지 않으면 국어를 듣지 않는다. 바로 2번 나오죠?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크면 청소를 잘한다. 자, 키가 크면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우 명제 뒷부분을 봐도 키가 크지 않으면은 있지만 크면은 없어요. 넘어가고요. 청소를 잘하면 두 번째 있죠? 키가 크다. 또 키가 크면에서 요리로 넘어갈 거 없습니다. 자, 키가 작으면이네요. 그죠? 키가 크지 않으면 두 번째 명제 대우 명제죠? 키가 크지 않으면 청소를 잘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건 거짓 명제고요. 네 번째, 나는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요리를 잘한다. 세 번째 명제 있고요. 요리 잘하면 청소 잘한다. 첫 번째 명제 있죠? 청소 잘하면 키가 크다. 두 번째 명제. 그래서 네, 나는 키가 크다. 가능하네요. 자, 30번은 우리 전제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그죠? A는 B고, B면 C고, A는 C다. 자,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녀가 스테이크를 좋아한다면 케이크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할 것이다. 케이크 좋아하고요. 그리고 와인도 좋아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전제 뭐가 하나 빠졌고 결론이 뭐냐? 그녀가 케이크나 와인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를 싫어한다면 케이크를 싫어하거나 자, 또는 와인 싫어한다면 뭐를 좋아한대요? 홍차와 샐러드. 홍차 그리고 자, 샐러드 둘 다 좋아할 것이다. 자, 그러면 결론에 겹치는 걸 한번 봅시다. 그죠? 요게 대우 명제로 겹치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우 명제 거꾸로 합니다. 케이크와 네, 와인, 케이크 또는 and의 반대가 오와요. 하면은 거꾸로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럼 스테이크에서 요 결과로 와야 되겠죠?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않으면 홍차 샐러드를 좋아한다인데 여기 스테이크를 좋아하면 홍차 샐러드를 좋아한다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냐? 요 명제를 대우로 바꿔주면 되죠. 홍차 또는 샐러드를 싫어한다면 그죠? 또는 싫어한다면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자, 이거는 3번에 네, 대우 명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언어 추리력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명제 부분은요, 쉽게 우리가 이 대우만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손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문제 유형들을 조금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러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 챕터 3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